이전에는 쪼갠 수, 나눈 수라는 언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겠죠. 근데 분수는 조금 더 깊이 내용적으로는 나누기와 똑같아요. 분수는 나누기와 똑같아. 그래서 분수를 처음 읽을 때 6 나누기 3 이런 거 6 나누기 3으로 읽으면 괜찮아요. 3분의 6 이렇게 읽는 것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3분의 6 했을 때 그 말이 주는 의미를 모른 채 읽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6 나누기 3 영어로 읽으면 6 over 3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읽는 것이죠. 이런 문제 이제 이게 뭐죠? 어, 중학교 수학에서 수학이 진짜 어려워지는 수학적 감각이 떨어져 보이고 수학을 싫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문자식이에요. 문자가 나오면 갑자기 멘붕,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를 그냥 숫자처럼 접하게 해주고 읽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이건 그냥 A 나누기 B라고 하면 읽으면 돼. 문자도 알파벳 문자든 뭐든 숫자랑 비슷해. 그래서 읽는 건 쉽죠. A 나누기 B 이런 방식으로 읽도록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읽게 해주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분수는 그냥 나누기와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추자 이거죠. 예를 들면 6 나누기 3이라겠죠. 이게 이제 6 나누기 3이란 말이에요. 이 기호 나누기 기호 이 기호가 사실은 이 숫자 분수의 모양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 이거 디비전이에요. 가로 바는 디비전을 나타내는 그 나누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 아이들이 이제 쉽게 풀 텐데 이제 수학 감각을 아이들에게 풀게 할 때는 하나의 요령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1번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 없이 아이가 원하는 문제 선택하게 해주세요. 6개가 있죠. 그 중에서 뭐 2개만 선택해.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선택할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주도성을 주고 어떤 자발성을 주는 게 그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커요. 굳이 여기 6문제를 다 맞춰야 이 분수를 읽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공부 잘하는 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책을 한 3번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빨리 보는 거죠, 남보다. 아주 깊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매 페이지마다 이해하고 본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사실은. 이해할 만한 것들을 봐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다 풀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석 예전에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맨날 행렬에 있어요, 행렬에. 예, 집합에 있거나. 그렇지 말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냥 설명만 일단은 듣는 거예요. 설명만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안 풀어도 되거든요. 거기 나온 개념들 설명을 쭉 한 권을 다 봐요. 읽는 거니까. 그 두 번째 기초 문제 풀고 그렇게 2번 보고 세 번째 심화 문제 풀고 그럼 3번 보는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습관을 일찍부터 들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를 2문제든 3문제든 선택해서 풀게 해줘요. 나머지는 안 풀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팁인데 엄마가 아이를 앞에다 놓고 이제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들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깨우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엄마가 풀게. 이 문제는 내가 풀어라. 너가 풀어. 이 문제도 너가 풀고 이거 엄마가 풀게.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한테 시키세요. 너가 풀고 싶은 문제 뭐니? 2문제 선택하게 하고 그럼 엄마가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뭐니? 그럼 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네. 뭐든지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3개를 선택할까 4개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은 미리 아이한테 주면은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엄마가 그 정도는 이제 약간 주입을 시켜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거를 아이가 3분의 9인데 이거를 읽는 거는 엄마가 해. 그럼 엄마가 먼저 하시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틀리면 돼요. 틀리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틀리면 안 되고 틀리더라도 힌트를 줘가면서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떻게 위에 있는 거 6이고 밑에 있는 게 3인데 위에 있는 거 6 나누기 3이라고 읽었네. 이건 위에가 A고 밑에가 B인데 A 나누기 B라고 읽었네. 그럼 이거는 위에가 9 나누고 위에 있는 거를 밑에 있는 걸로 나누는 건가 보지? 9 나누기 3이라고 읽어야 되나? 아니면 3 나누기 9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 잘. 에이 에라 모르겠다. 이거 3 나누기 9 아닐까? 그러면 아이가 땡 하겠죠. 땡 하겠죠. 그런 힌트들을 주고 그런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도 아이한테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들, 설명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설명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딱 보더니 엄마 맞췄네? 이러면은 맞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해답지 볼까? 해답지 보는 거예요. 근데 틀렸죠? 틀렸죠. 그럼 아이가 틀린 거예요? 엄마가 틀린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틀렸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아이한테 주입해서도 안 되고 엄마가 틀렸다고 해줘야 돼요. 아빠가 틀렸다고? 실수했네. 실수했네. 이렇게. 아이는 이제 그런 실수로부터 자기 실수가 아니라는 것처럼 동떨어지면 그 깨달음이 상당히 큰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틀렸죠. 근데 그 틀린 게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9 나누기 3이구나. 위에 있는 거를 밑에 있는 거로 나누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네가 해봐. 이런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아, 제가 지금 설명을 한 이런 방식의 어떤 아이하고 둘이서 한다고 하면 1대1 교습을 한다고 하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는 혼잣말 독백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교육적 가치를 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아이의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줄여주고 또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낮은 위치로 내려가서 자꾸 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수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여유와 좀 재치를 주셔야 되는 거죠.